네, 역시나 이번 주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는 뭐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이러한 흐름이 이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이었죠. 다시 한번 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를 또 방문을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이 백신에 대해서 또 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을 또 피력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또 백신주들이 오늘도 상당한 상승세를 좀 나타냈던 부분이었고, 또 이슈가 됐던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노벨 네. 평화상 후보에까지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저도 그 기사 네, 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그거는 생각이 안 나네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김빈내리 교수님이 지금 현재 RNA 치료제 관련해서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이제 전사체를 분석을 끝냈다라는 부분이 세계 최초에 대한 부분으로 뜨면서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테마주들도 오늘 들썩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랄까 이제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치료제 관련된 테마들로 지금 매기세가 상당 부분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승 여력이 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치료제 관련주들도 영역별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류를 자체를 하지 않으면 사실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바로 이 치료제 관련주들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면 제약바이오 이름만 붙어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치료제로 뭔가에 대한 좀 숟가락을 좀 얹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재료를 좀 나타내는 분위기도 상당 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감안하셔서 잠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또 누구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리했는 거를 또 이거 극비인데요. 오늘 또 특별히 금요일 밤에 또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수요일 날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증 환자 2명이 이 혈장 치료를 통해 가지고 완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특히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혈장 치료에 대한 성공을 예시를 들면서 본인들은 직접적으로 임상에 지금 돌입을 했는 환자를 대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혈장 치료제 관련주가 오늘도 또 다시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안의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녹십자 그룹이 상당히 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녹십자 MS라든지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녹십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코로나19에 대한 혈장 치료제에 대한 상용화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뭐랄까요, 접근성 자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레몬이라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에스맥, 그리고 필로시스 헬스케어, 그리고 티움 바이오까지 우리가 혈장 치료제 관련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노펙스, 한국유니온제약, 그리고 나노엔텍, 그리고 펩트론, 일신바이오. 자, 일신바이오 전일까지도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기업이죠. SK케미칼까지 우리가 혈장 치료제 관련한 종목군들로 현재 분류를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은 우리가 가끔씩 또 이런 테마를 또 타는 종목군들인데요. 일단 이문메드라는 업체가 현재 임상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로 마크로젠이라든지 SV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악템나라는 또 물질 관련해 가지고 JW 중해제약이라든지 프로스테믹스라는 업체가 또다시 들썩거리고 있는 부분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가 이제 리바비린 관련주로 진양제약과 일선신약이 있겠고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클로로퀸인데요. 이 클로로퀸 관련해 가지고 BC월드 제약이라든지 또는 신풍제약, 그리고 화일약품, 그리고 진양제약,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일선신약, 크리스탈, 뭐 텔콘 RF 제약, CTC 바이오 이런 업체들이 있겠고, 사실 이제 이 클로로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출 물량도 모자란다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종목군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사라는 업체가 지금 하반기 임상을 목표로
지금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렘데시비르라는 물질인데요. 이 부분이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 관련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볼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은 상당히 약했고 대신에 치사력은 상당히 강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전염병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쓸 수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렇죠. 제가 너무 웃으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그만큼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볼라 치료제를 만들 때는 돈을 크게 벌지는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치사력은 강했지만 전염력이 약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에볼라 치료제 자체가 바로 우리가 코로나에도 먹힌다는 게 지금 드러남으로써 네. 지금 길리어드사 같은 경우에는 뭐 폐기 직전에 갔던 이 치료제를 다시 한 번 더 꺼내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연구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이 신풍제약이라든지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에이프로젠제약, 그리고 ST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ST팜이라는 기업은 별표 3개를 좀 해놔야 됩니다. 이 기업이 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와의 원료 의약품을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렘데시비르라는 물질 자체가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그때라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RNA 치료제인데요. 원료 핵산 물질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김빈내리 교수님이 지금 이번에 세계 최초로 분석에 성공을 했던 부분이었고, 이 테레자니텍스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도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RNA 치료제 분석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이오니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ST팜인데, 여기 또 ST팜이 걸립니다. 이 RNA 치료제 원료 핵산 물질 자체에 대한 생산 능력을 세계 3번째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ST팜도 여기에 또 포함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카인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면역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체가 엄청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과잉되게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이토카인에 대한 폭풍 억제제 관련해 가지고 코미팜이나 또는 셀리버리, 그리고 프로스테믹스, 앱클론,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이 우리가 최근에 크게 올랐던 것이 이제 파미셀 같은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했던 바로 줄기세포 관련주들입니다. 뭐 안트로젠, 그리고 강스텐 바이오텍, 그리고 파미셀, 네이처셀, HT큐브, 그리고 코아스텐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적인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식약처에 대한 승인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안토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약처의 승인을 한번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30일 내로는 발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쏙쏙 뽑아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문제는 좀 사고 싶어도 급등락도 너무 크고요. 또 너무 고점이 아닌가, 지금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연구와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또 공부하시면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팁을 좀 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업체들 중에서도 이런 뭐랄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지금 여기 넣은 것만 하더라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순환매가 좀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치료제에 대해서 가장 완성적인 치료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앵커님은? 치료제 중에 클로로킨 아닐까요? 네,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들어간 거잖아요, 맞죠? 네. 그만큼 지금 치료제 자체가 어떤 것이 효능이 있다, 아니면 어떤 것 효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상당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클로로퀸이 서양인들에게는 또 먹힐 줄 몰라도 동양인들한테 또 안 먹힌다 또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클로로퀸을 써봤는데 네. 효능이 없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혈장 치료제 또 썼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혈장 치료제를 쓰다 보니까 프랑스도 지금 혈장 치료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했던 종목군들이 뭔가에 대한 주도 패턴을 보이면서 올라갔던 것이 EDGC라든지 또는 시젠 같은 기업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후발주자 업체들이
같이 따라 올라갔죠. 하지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한번 올랐다가 저쪽이 한번 올랐다가 뭐 거의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으로 홍길동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갔을 때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조정이 보였을 때, 좀 더 빠질 때 그에 대한 타이밍을 조금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클로로퀸이라는 이 물질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왔죠. 하지만 이 물질 자체가 이번 주는 또 상당한 하락을 또 나타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 진후생명과학이 얼마 전까지 또다시 상한가를 가면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다시 지금 조정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단기간에 우리가 이 종목군들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리에서 좀 빠져있던 종목군들은 또 줄기세포 관련주들, 이런 파미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종목군은 또 지금 주가 상당 부분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붙을 수도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계속적인 이런 이슈들이 돌면서 주가가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보시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적으려고 해도 또 힘들어요. 요즘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제 얼굴은 안 찍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을 꼭 찍으셔가지고 그 종목군들을 보시면서 좀 더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저가로 한번 담아보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샵 8181번으로 관련한 종목 상담도 들어왔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네, ST팜입니다. 매수가는 42,000원에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제가 사면 왜 내릴까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네.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돼요. 항상 빠질 때 주가는 항상 가격적인 메리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항상 이 주가를 보실 때는 재료를 선점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선점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을 선점을 해야지만 이 급등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등 파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급등하기 전에 또는 급등을 하려고 할 때 그 타이밍을 우리가 좀 더 골라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ST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지금 ST팜을 42,000에 30%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뭐 고가군역에서 일단은 뭐 그냥 매수를 조금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호재가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단부터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복귀를 조금 한번 해보신다면 일단 하단에서 지금 올라왔을 때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임상 1상을 지금 도전하는 것이 두 가지가 되는데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그에 따른 이슈로 지금 주가는 한번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렘데시비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RNL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다고 좀 보시면 되고 요거를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큰 거래량을 조금 붙였던 적이 있어요. 일봉상으로 자 여기 요 자리가 되겠죠. 자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많은 거래가 한번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서 한번 크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빠졌던 것이 이 동아 ST그룹이 검찰 조사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뭐 신라젠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검찰 조사 얘기 나오면 뭐 지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오는 이 파동 자체는 정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도 세력에 의한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조정 파동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2만 원대까지 조정 파동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조정 파동 자체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이 시세 자체는 상당 부분 강한 시세가 붙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단에 보시면 자,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기관의 매수 자체가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가격에 사신 거는 조금 아쉽지만 충분히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금요일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월요일에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기다려 보시자. 적어도 45,00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급등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확인해 봐야 할지 다른 종목들 짚어볼까요? 네네. 뭐 다른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두 가지 정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우선 이제 큐리언트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도 별표를 좀 해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별표 한 3개 정도 해놓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조금 내려볼게요. 자, 한국 파스텔 연구소 많이 봤죠? 한국 파스텔 연구소 어디서 보셨어요? 우유 먹을 때 본 것 같은데. 그쵸? 네. 제가 원하던 대답이었어요. 어,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다 우리가 슈퍼 같은 데 가면 우유 보면 한국 파스텔 우유가 있습니다. 다른 우유보다 조금 더 비싸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연구 개발을 했다는 얘기겠죠. 자,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대주주로 돼 있고 또 특이한 부분이 여기서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경기도에서 1.13%에 대한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뭐랄까요, 국책과제라든지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뭐랄까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기술 특례를 받아가지고 상장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횡령 배임만 안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뭐 경기도권에서도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업체가 이 한국 파스텔 연구소입니다. 그럼 현재 이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결핵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지금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던 기업이었는데요.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던 것이 자, 여기에서 이제 하방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죠.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결핵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좀 더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하단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세를 조금 붙였는데 자, 이런 상승 자체는 지금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큐리언트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한국 파스텔 연구소가 대주주고 그에 따른 연관된 기업이 바로 큐리언트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현재 권역에서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는 상당한 지지 노선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슈에 의해서 재료가 노출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바닥 권역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지선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테라젠 이텍스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 RNL 치료제 전사체에 대한 첫 분석에 참여를 했다는 부분으로 오늘 김빈내리 교수 관련주로 오늘 급등하는 양상을 좀 나타냈었고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흔들리는 모습 보였지만 종가로는 상한가를 도달했는데요. 지금 이 주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봉을 잠깐 보시면 지금 하단에서 125일선을 밟고 난 다음에 지지 한번 이런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125일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10년간의 평균적인 주가 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125일선이니까 10년 동안에 대한 평균 주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이 10년 동안 헛물키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10년 동안의 성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강한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항상 이런 125일선 이후에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을 때는 시세가 강하게 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시면 헬릭 스미스 같은 기업들도 보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75%에 대한 반등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오면서 188%가 올랐었죠. 그만큼 뭐 필룩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125일선으로 인해서 123%, 55%, 도합 180%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상한가로 인해서 시세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꾸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사체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사람의 지도가 있죠. 유전자 지도가 있잖아요. 유전체 지도가. 그러면 그 유전체 지도를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게놈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에 대한 지도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공략을 할 때는 어디를 공략을 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치료제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알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뭐랄까요, 김빈내리 교수 관련주들은 상당 부분 이슈화가 좀 될 수 있다. RNL 치료제 관련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RNL 치료제 관련주들은 좀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테레산 이텍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좀 더 살펴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